6.27 대출 규제와 잠실에 미치는 영향.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6.27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잠실 일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주택자 이상, 규제지역 내 LTV 0%로 강화되어 사실상 추가 대출 불가. 1주택자, 기존 LTV 30% 유지, 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는 허용되지 않음. 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존 LTV 70% 유지. 이번 규제로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매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수세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 대출망이 제한. 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기존에는 30부터 40년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만기는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조기로 단축시키고 장기 만기를 통한 대출 총량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매수자의 전세를 낀 갭 투자를 금지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대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것 때문에 잠실루엘 분양 계획 중인 투자자나 갭 투자로 투자하려는 분들 난리 났어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금지됐으니까요. 4.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지금까지 총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대출액이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실의 엘리트 등 30억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한 내돈 24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겠죠. 5.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 의무. 수도권 규제지역 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전입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 실거주 목적을 전제로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로 아파트는 실거주해야 하므로 기존하고 차이는 없지만 단지 빌라 등 비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 이용하면 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긴 빌라는 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주담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 지방은 기존과 동일하게 90%를 유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50% 내외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80% 내외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도 있는 매물인데 전용 16평 3룸이 현세입자 3억 8천에 있는데 새 세입자 맞추려고 공시가이역 6,900에 126% 적용하니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25만 원으로 광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규제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되어 공시가의 112%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3억에 월세 40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8천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보증 한도가 높으면 그만큼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월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제는 결국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7. 종합 시사점. 이번 6.27 대출 규제는 추가 차입을 통한 다주택 매수 차단, 대출 총량 관리, 전세대출 갭 투자 방지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2주택자 이상 주담대 전면 차단,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및 전입 의무 부과,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만큼 다주택자 및 투자자들은 대출 구조를 재검토하고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